네, 박진명 대표님의 강연은 잘 들었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질의응답을 통해서 오늘의 이야기를 조금 더 보완해보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제가 알고 있던 어떻게 보면 저도 이런 활동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대표님 활동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저런 것도 해왔을까 이런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좀 해소되는 부분도 있었고 조금 더 궁금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일반적인 보편적인 청년들이 뭐 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취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청년 당사자로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신 거지 않습니까?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편적이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계기로 그렇게 나의 문제를 직접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었을까라는 약간 그런 동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혹시 그런 첫 행동을 하게 되었던 뭐 계기라든지 아니면 그런 행동을 함에 있어가지고 좀 충격이나 자극을 받았던 뭐 사람이 있었다든지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생각보다 무난해서 제 성격은 되게 무난한 성격이라서 엄청 큰 결단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로는 제가 봐도 희한하거든요. 그 12년, 13년에 걸쳐서 해온 일들이 이게 다 모아놓고 보니까 좀 경로가 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떤 그 대의 명분이나 세상을 바꾸겠다고 뭘 하거나 이렇게 시작했던 건 아닌 것 같고, 저도 모르게 그게 나중에 이제 최근에 와서 제가 좀 복귀하게 된 거는 대학을 졸업하고 뭐라도 어쨌든 돈을 버는 일들을 하기는 했는데 그게 이제 30대가 딱 들어서면서 어떤 불안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그때 학원도 해봤고 아까 과일도 팔아봤고 뭐 했는데 어떤 불안 같은 것들이 안 없어지는데 이대로 계속 어떻게 이 사회에 접속해서 계속 좀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그 당시쯤에 들었고, 그때 차라리 파격적으로 뭔가 제안이 오면 그 제안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유효기간이 길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공간을 1년간 마음껏 해보자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당장 딱 1년을 하면 그 누적되는 그 임대료랑 그렇게 해서 하면 1,600만 원이 기본 나가는데, 근데 이제 친구들이 아무리 뭔가 일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도 이게 4년, 5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1년만 해보면 바로 알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운이 좀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뭔가 집중해서 에너지를 발산해보는 것은 1년만 있어도 괜찮다. 1년 안에 어떤 다른 성과들로 이어질 정도는 이 세계가 주류가 너무 대세니까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은 우리끼리 즐겁자라고 했던 일이라 하더라도 1년 만에 그것을 알게 되는 사람의 집단이 엄청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뭔가를 해봐도 성과로 오는구나 하는 것들을 한번 경험해보고 나서 이후에는 조금 더 편안하게 뭔가들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매번 그 현실적인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해도 왜 이렇게 더 안 나가지지 하는 고민들은 계속 했지만, 적어도 지지해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연결되고 응원해주고 이렇게 하는 집단을 이렇게까지 많이 사귀어 본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어쨌든 들고, 그런 것이 그 다음 일을 하는데도 어쨌든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1년만 한번 재미있는 거 내가 해보고 싶은 걸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게 참 요즘 저희 청년들한테는 그 마음 먹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진짜 그 1년 내가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했을 때 뭔가 뒤처졌다라든지 그 시간 동안 하나의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뭔가 실패의 경험들만으로 쌓았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게 다시 복귀를 했을 때 과연 그 친구들의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많이 앞서는 것 같은데 대표님도 어떻게 또 그런 순간들을 많이 겪으셨을 텐데 좀 그때는 어떤 식으로 스스로를 그럼 동기부여를 많이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길을 선택하면 예, 그 나머지 길은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려면 갈 수는 있겠지만 그 저도 한 2, 3년? 몇 년에 걸쳐서 어쨌든 조금 다른 경로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런 패턴을 밟아오지 않았다면 저에게 어떤 기회들이 지역사회에서 주지 않았을 거라고 나중에 판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뭐 취업 준비를 했다거나 뭐 이런 경로를 밟았다면 저는 오히려 제 자리를 못 찾았을 거라는 생각이 나중에는 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조금 남들이 주목 안 하거나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어떤 활동들에 눈을 돌려서 그것이 충분히 즐거울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관계를 새롭게 설정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열리니까 별로 이제 그렇게까지 큰 걱정은 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금방 그 관계의 가능성이란 말씀해 주셨는데 사전에 또 신청하시면서 질문하셨던 분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청년 정책 거버넌스의 핵심은 당사자의 참여인데 청년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청년 당사자로서 고민되는 점입니다.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결국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걸 계속 끊임없이 지속해 나가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과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런 활동을 계속 해오면서 이제 센터에 들어와서 일을 시작했지만 막상 이제 뭔가 바라보고 아 저런 선배들이 있구나라고 봤을 때 어느 순간 되니까 많은 분들이 사라지고 안 계시더라고요. 또 그분들도 지속 가능한 자기의 삶과 형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셨겠지만 많은 한계에 부딪혔었던 것 같은데 좀 이런 부분 계속 지속하기 이런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또는 이런 활동 지속함이 있어가지고 또 후배들을 계속 키워내야 되는 그 역할을 또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들에서는 어떤 과정들을 하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역에서 현상은 뚜렷한데 진단이 하나로 딱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1년 단위 연속성도 요즘에는 만들기 힘들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활동을 같이 하다 보면 제일 어려움이 뭐냐면 같이 해야 할 수 있는 시간을 조정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누군가는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네, 특히나 그러니까 그나마 그 경제적인 것이 바탕에 깔려 있는 일들은 그래도 작은 돈이라도 분배를 해가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청년 정책을 대응하는 일은 누군가가 그 활동을 한다고 해서 돈을 주거나 시간에 대한 비용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여분의 에너지로 여분의 시간을 만들어서 그 자료를 분석하기도 하고 제안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을 1, 2년만 해도 사실 지치고 네,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회의 시간을 조율해가지고 잡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고된 네,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2, 3년 단위로 제가 이런 초기 활동을 조금 벗어났을 때 저도 이게 몇 년 하는 게 어려운데 하는 생각으로 새로 나타나는 단체들을 리스트를 좀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한 2년 있다가 이제 안 적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적었다가 한 1, 2년 있으면 이제 활동이 없어진 거죠. 이 빈도,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역사를 기록하려고 하면 하겠지만 동료를 만나는 즐거움이나 저 사람들과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뭔가를 같이 해볼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리스트를 적었는데 그것이 계속 단절 되니까 사실 조금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도 네, 들었고요. 네. 질문이 이거 돌파하는 거 있죠. 네. 네. 그래서 돌파는 같이 만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노력들을 후원 회비를 받는다거나 이런 게 청년들한테 좀 맞는 방식이 아닙니다. 조직을 만들고 후원을 좀 해서 그 돈으로 그 열심히 그 애를 쓰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뭘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옛날에 단체들이 운영되는 약간 방식이잖아요. 청년들 차라리 뭐 펀딩을 하면 더 익숙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이 활동 자체가 엄청 세련되고 이 펀딩을 할 만한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뭔가를 좀 꾸역꾸역 해가야 되는 일의 영역이기도 해서 최대한 이 활동 자체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찾는 게임처럼 해서 후원 회비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또 한 측면으로는 자리, 아까 역할, 지역에서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느냐가 저는 그러니까 보편적인 청년 전체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정책이 그런 거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뭐 제안할 수는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얼마만큼 많이 내 힘으로 좀 만들 수 있을까? 이것도 동시에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생각하는 바다라는 것도 그렇고, 굳이 꼭 내가 책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나랑 비슷한 고민을 좀 하는 사람들과 함께 조금 이왕이면 양질의, 뭐 흔히 카운팅이 되기로는 정책적인 용어로는 일자리가 되겠지만 조금 괜찮은 자리를 만들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늘어나면 저는 이기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방향의 시도들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그 페이스북을 봤을 때 생각하는 바다에서 또 신규 인력을 또 채용을 했지 않습니까? 네. 좀 그 채용 과정에서 한 2명을 제가 뽑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거의 수십 명이 또 지원한 걸로 네. 봤는데, 좀 그 과정에서 좀 있었던 얘기나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채용 공고를 만들 때부터 문구나 이런 거를 저보고 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 감각으로는 이제 안 통한다고. 네, 그래서 뭐 알겠다고 하고, 그래서 저랑 다음에 일하는 그룹이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랑. 그러니까 부산에서 이 청년들이 좀 사라진다거나 좀 많이 빠진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현장에 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세대 문화의 완충지대를 해줄 사람들이 보통 한 5년, 10년, 5년 단위로 있어줘야 좀 소통도 좀 잘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10년 단위로 있으면 요즘의 어떤 문화 차이가 한 3, 4년의 상관으로도 서로 어떤 스타일도 다르고 쓰는 기술이나 뭐 어떤 어플도 다르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이것이 비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산이 좀 세련되지 못한다, 혹은 좀 낡은 걸로 간다 한다면 그 속도는 엄청 빨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중간에서 이거를 좀 재해석하고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하고 이렇게 해줄 집단들이 너무 텀이 길어서 가지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제안들을, 그러면 다음에 일할 파트너를 다음 사람들이 찾는다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그런 과정을 했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약간 해설 같은 거를 밑에다 좀 붙여놨는데, 이를테면 대표님이 잘 나오지 않는다. 네. 그리고 우리는 엄청 살가운 관계 안 좋아한다. 뭐냐면 우리는 프로니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꼭 친밀한 사이가 될 필요는 없다. 하여튼 뭐 이런 게 밑에 멘트로 나갔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의 원래는 1명 뽑는 채용 공고였는데 96명 정도 지원을 했던 것 같고, 저희가 고심을 해서 한 분은 추가로 하고,
그리고 한 분은 다른 회사에 소개시켜드리고 뭐 하여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자리도 만들고 그거에 적합한 사람들을 해서 지역에서 역할을 찾은 사람이 많아지는 게 어쨌든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편적인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한 자리 한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쨌든 이번에는 좀 그렇게 잘 이력 공개 모집의 그 문구나 이런 것들이 네, 확실히 확실히 제가 하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참 진짜 결국 이게 관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만드는 것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지속하는 부분에서 가장 핵심은 결국 이게 또 일자리로서 연계되는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그 10년 터울이 아니라 한 적어도 5년 터울로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연결이 되어야지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활동이 지속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는 것도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좋은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또 현장에서 또 궁금한 질문 있으시면은 또 편안하게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네, 제가 마이크 드릴게요. 네, 영천 서커스단 이동영입니다. 내리고 네. 평소에 많은 단체들을 만나시고 운영을 해오시는 것 같은데 직원 관리에 대한 노하우나 아니면은 같이 일하시는 분들과의 소통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렵네요. 일단 뭐 어떤 일들이나 상황에 따라서 권위라거나 이런 게 뭐 없을 수도 없을 것 같고 나이든 뭐든 어떤 상황들 경험에 따라서 근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의 집단을 다양하게 상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꼭 회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문화를 만들어가는 입장에서 보통은 제일 안 좋은 기획자는 뭐냐면 자기의 기획자인 자기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 제일 안 좋거든요. 네. 그 다음은 기획자와 예술가 이렇게 가는 건데 저는 그거보다 기획자 예술가 그 다음에 지나가는 주민 그 다음에 뭐 행정 이렇게 뭐 쭉 해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이거랑 결부되어 있는 집단이 어디까지 이것과 연동되어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어떤 파트너십을 그렇게 좀 폭넓게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가까이에 있는 일을 하는 관계 안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써요. 같이 결정 내리고 그냥 같이 책임지는 방식이 이게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서 안 맞는 사람은 정말 안 맞는데 저는 이런 청년들의 어떤 청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한 개인들의 그게 일한 만큼 혹은 뭐 시간을 쓴 만큼을 뭔가 받는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관계로 가는 거를 기본적으로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함께 고생해서 뭘 만들고 그것을 나누는 방식에서도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되려면 결정권도 가져야 되고 네. 그 결정에 따른 책임도 뭐 승패에 대한 책임도 져봐야 조직도 성장하고 지역에서의 어떤 뭐 사업들도 성장하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어떤 조직들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서 저도 아직까지 실험 중이라서 뭐 아주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나누고 책임도 져보고 그렇게 해야 동료라는 관계로 설정이 되지 책임은 온전히 다른 사람이 지고 그냥 그 안에 세부적인 맡겨지는 일만 하는 관계 안에서는 그런 동료의 감각은 저는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지난 시간에 김정태 대표님께서 해주셨던 얘기랑도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그 팀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결국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고 믿고
따라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기존에 있던 조직에서의 스타일과 너무나 다른 그 있지 않았던 거다 보니까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 대표님 입장에서는 통장에서 이제 잔고가 빠져나가는 걸 볼 때마다 항상 살 떨리지 않습니까? 항상. 네. 근데 그런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오랜 동안 청년 당사자로서 이런 활동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또 실험이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부산 청년정책연구원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저희 연구원에서 저희는 청년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의외로 이제 청년들이 청년 정책에 관심이 없는 청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거는 이 청년들에게 정책 감수성이라고 하나요? 정책의 관심도를 좀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 사업이나 프로그램 같은 거,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이고 어떤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전이면 다른 대답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회의비를 책정해서 청년들을 뭔가 시에서 하는 정책, 청년 관련된 정책의 자리에 초대를 많이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깥에서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저희 청년 단체에 같이 활동하는 그 청년들도 자기 시간을 써서 자료도 분석하고 뭐가 하는데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빠르게 반영이 돼가지고 성취를 볼 수 있느냐면 어떤 일들은 3, 4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일들은 그 결과를 못 보고 떠나버리기도 하고요. 이 과정에서는 그 활동하거나 참여하거나 제안하거나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오는 성취감을 맛보는 빈도보다 그 실패의 경험이거나 지루함의 경험이 더 큽니다. 그러면 그걸 보장해 주려면 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청년 정책이 진행되는 도시들에서 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와서 뭔가를 하는 거를 좀 당연하게 청년이니까 당연히 청년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지 라는 방식으로 접근해서 초대를 하는데 안 온단 말이에요. 안 오니까 그것이 청년들의 어떤 책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건 저는 초대의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적어도 3시간 정도 걸리는 일이면 그냥 3만 원 정도의 교통비나 이런 거라도 있어야 그래야지 내가 그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성세대하고 예전에 흘러왔던 방식에서는 그것이 안 맞는 방식이었겠지만 지금 청년들에게는 그 어떤 것에 시간을 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는 무게가 있는 거죠. 그 무게가 저는 3만 원을 훨씬 넘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정책적인 배려들을 안 하면서 관심을 가지는 집단, 그러니까 청년들이 늘어나지 않는 것만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좀 그렇다고 해서 또 마냥 올 때마다 막 다 한다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1년에 한 10번 정도를 참여하는 어떤 자리가 있다 치면 그러면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써야 될 그 10번이 쌓이면 얼마만큼 그게 되겠어요. 그러면 30만 원인데 아까 제가 말한 3만 원이면 그러면 그게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저는 그 활동에 비해서 훨씬 적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쓴 거에 비해서라도 이게 무슨 노동에 이런 관점이 전혀 투입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보완되어 가면서 그 정책적인 흐름이나 프로그램의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 몇 년 전에 청년 정책 당사자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누겠다 해가지고 오후 1시인가 2시였나요? 그때 이제 그 라운드 테이블 진행한 거 가지고 이 시간에 올 수 있는 청년이 과연 누구라 생각하는가라고 했던 그런 얘기도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뭔가 청년들과 같이 청년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하면서 그런 자리를 만들지만 정작 그 청년들이 올 수 있는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뭔가 반영하는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말씀하셨던 질문에 개인적으로 느꼈던 생각들이 이제 저는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다양한 이제 청년
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소득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행정이 예산적인 한계가 있다고 우리가 나뉘는데 거기에 이제 해당되지 않는 상황일 때는 결국 이제 나는 당사자가 난 청년이지만 이런 정책의 지원 당사자가 될 수 없네라는 그런 것들이 여러 번 쌓이다 보니까 좀 관심을 멀리하게 되는 계기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거든요. 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죠. 일단은 정책이 여러 방향이 있는데 어떤 것은 최대한 다수에게 열어놓는 방식이 있고 이를테면 청년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지원이라거나 이런 거는 그렇고 대신 청년 구직 활동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수혜의 금액이 좀 크다거나 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정책들은 문을 좁혀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쫙 퍼뜨려 놓고 근데 저희가 이 정책을 부산에서 실행한 지 얼마나 됐을까요? 4년? 4, 5년째가 되겠죠. 그 안에 어떤 이 접촉하고 설명하고 이해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이 충분했냐. 저는 그 빈도수 자체가 이미 그러니까 운영하는 예산 자체가 좀 적은데 그것을 알리기 위한 노력에 쓴 예산은 또 충분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아직까지 초기 단계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기본법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고 예산도 증액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지들이 많이 생겨날 건데 그때가 되면 정말 문제인 것은 이제 참여하거나 해봤던 청년들의 후기 혹은 내가 저 정책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말들이 더해지지 않으면 뭐 이제 본격적인 문제는 이제 이때 발생이 되겠죠.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사람 숫자 자체가 너무 적으니까 관심 자체도 적은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죠. 왜냐하면 내 삶과 바로 연결되지 않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은 청년이 아니라 다른 누구라 하더라도 나랑 직접적으로 좀 연결되어서 내가 이쪽을 좀 신경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동기가 먼저 있어야 움직이지. 그렇지 않은데 누가 움직여요? 안 움직이잖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앞으로가 더 적극적인 대응이나 관심이 필요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저희 청년 리빙립에서 열심히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제 또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혹시 뭐 현장에서 더 궁금하신 질문이 또 있으실까요? 그럼 제가 네, 괜찮습니다. 네. 아까 청년 정치 출마를 하셨는데요. 그 당시 청년 정치인으로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했던 문제가 뭐였고 그 당시에 가장 내세웠던 공약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면은 그거 하고 또 하나는 지금 문화기획자로도 활동하시고 청년 정책 활동가로도 활동하시는데 어떤 문화기획자로서는 창의력이 필요할 거고 청년 정책 활동가로서는 정책에 대한 이해와 청년에 대한 이해가 동시에 필요할 텐데요. 그 두 역량을 키우기 위한 뭐 자기만의 개발, 자기 역량 개발이라든지 뭐 그런 노하우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어려운 질문을 두 개를 섞어서 네. 일단 그때 출마는 사실 구의원에 출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정치에 대한 관심을 저도 그 출마하면서 가지면서 구의원이 할 수 있는 일과 시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구의원은 정말 딱 그 구단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좀 더 그 주민들하고 가까운 일을 좀 소관하게 되는 거라서 그때 제가 문화영역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좀 살려가지고 아이들이 그러니까 놀고 그러니까 금정구였는데 대학가도 두 군데나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아이들이 문화적으로 즐길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장소 이런 것들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센터나 어쨌든 뭔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은 이루어졌지만 제가 문화 영역에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이랑 차이 많이 나는 게 구 안에서 문화라는 관점이 없습니다.
부산에 아직도 많이 없고요. 그래서 구단위 문화재단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냈고 지금은 만들어져 있긴 하죠. 네. 그 두 군데 부산에서 금정구랑 진구랑 두 군데 만들어져 있는데 아직까지 초창기고요. 어쨌든 그런 제가 잘할 수 있는 영역 잘 이해하거나 뭐 하는 부분들을 바탕으로 그런 공약을 만들어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기획자랑 정책은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설명드릴지 모르겠는데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그게 경험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자질이라고 해야 될지 그 안에 그러니까 시를 쓰는 예술가로서의 약간 그 감각도 좀 있고 근데 뭔가를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도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장점으로 말씀드리는 것만은 아닌데 제가 좋아했던 수업의 방향이 그래요. 하나는 아예 백지에다 써내는 거고 하나는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사회학을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문학이나 이쪽 수업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양쪽 방향으로 가는 게 좀 있어서 근데 옛날에는 예술가가 좀 더 셌는데 지역에서 활동을 계속하면서 그 감각적으로만 말을 만들어내서는 그러니까 설득을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세게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설득은 안 되니까 그러면 뭔가 분석하고 좀 조사해가지고 이렇다라고 이제 분석의 결과물을 줘야 사람들이 아 이게 맞는가 보다 움직이니까 이제 뒤에 부분은 제가 좀 더 단련이 된 것 같아요. 지역에서 활동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단련이 돼서 그런 것 같고 따로 이것을 위해서 뭐 트레이닝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쪽 재능이든 이쪽 재능이든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쓰면서 십몇 년을 보냈어야 돼가지고 이걸 특별히 단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나 그런 여지가 별로 없었고 앞에 미션이 주어지면 그 미션이 창의력에 가까운 거면 창의력을 발휘시키는 거고 그 미션이 분석을 해야 되는 거면 분석을 해야 되는 그 앞에 주어진 일을 그냥 하느라 써야 되는 에너지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약간 야매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둘 다 약간 어중간하게 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구현이 된 곳이 어떤 생각하는 바다라는 그 공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거기서 펼쳐지는 다양한 이제 청년들 주도의 커뮤니티도 그렇고 지금 또 그 외적으로 펼쳐 나가신 사업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 문화 쪽에서 10년 동안 활동해 오셨던 것들이 다 녹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질문은 마지막 질문 한 개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저희 리빙맥 사업도 마찬가지고 뭐 옹기종기라든지 뭐 문화재단에서 하는 목고지 사업이라든지 다양하게 또 금액적으로 차등적으로 단계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많다면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진짜. 네. 근데 해춘 프로젝트를 하고 할 때만 해도 그런 지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년들한테 그런 돈 어떻게 지원하느냐라고 해서 그런 것들 어떻게 전무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요즘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지원 사업을 받는 것에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약간 맞춰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그때 이제 청년으로서 직접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이제 해내기 위해서 행정이라든지 그런 쪽에 지원을 이끌어낼 때 있었을 때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라든지 무엇이 그들의 참여를 이끌어냈었을지 좀 그 얘기를 해주시면은 또 저희가 이제 활동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 작은 한계를 조금 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뭐 해충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동기가 가장 센 거죠.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제목 자체가 이미 늙은 도시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그 가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엄청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정도의 어떤 그게 헌신은 아닌데
그냥 집중해서 뭔가를 하게 되는 상황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지원 사업을 받아서 하더라도 뭐냐면 그건 결과물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저 같은 삶의 경로로 만약에 주류가 아니라 조금 다른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하나 한 행동이나 프로젝트나 그게 뭐 연구든 프로젝트든 뭐든 그것들이 다 포트폴리오거든요. 네. 그냥 저는 포트폴리오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그냥 하나하나 하고 에너지를 쓰고 통과하고 그다음에 내가 한 일, 또 뭐 하고 한 일, 이게 이제 처음 한 2, 3년 될 때까지는 그게 안 보이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면 아, 내가 그 순간순간 에너지를 쓰면서 해왔던 일들이 이렇게 쌓여 있고 나중에는 이제 뭐 그냥 이거는 직업적인 그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지역사회 안에서 약간 대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의 나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자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건 너무 완수하기 좋은 미션, 그러니까 쉬운 미션, 그러니까 실행하기 쉬운 미션 중심으로 이렇게 조금씩 하기보다는 그냥 그 시기에 조금 어렵지만 이걸 하면 해내고 나면 나한테 좀 뿌듯하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미션들이 있어줘야 그게 포트폴리오가 되지. 그게 아니라면 이력은 되겠지만 포트폴리오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라도 저는 조금 한번 뭔가를 할 때 이유도 뚜렷하게 좀 찾아보고 그다음에 그 함께 할 사람들도 찾아서라도 그러니까 오버페이스를 하게 제가 푸시하는 것 같아서 이 말을 조심스럽긴 한데 이왕 그 시기에 그거를 해야 될 미션이 생겼다면 저는 최대한 자원을 모아서 그러나 제기에 불가능하게 하면 안 할 테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야 그 자기의 경로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력이 아닌 포트폴리오라는 게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대학생 때 뭐 스펙 쌓다 보면 다들 이력 쌓는다 바쁜데 진짜 그 이력 속에서 나를 정말 드러낼 수 있는 건 진짜 나만의 포트폴리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말씀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저희 청년들도 지금 내가 이력서 한 줄을 쌓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 활동이 이 행동이 나의 포트폴리오를 쌓아 나가고 있는 과정인지 한번 되돌아보면은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긴 시간 동안 저희 부산에서 이런 청년들이 활동함에 있어가지고 지금의 이런 환경, 지원, 정책이 나오는 데까지 정말 최전선에서 이끌어준 또 선배님이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이제 후배의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만남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기하는